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미국이 준비 중인 카드에 일본, 중국 초긴장 사태, 일본 소니 스마트폰 폭락,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때문에 중국이 초긴장 사태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 다시 한번 행동에 나서고 있는 모습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진행 중인 이 시점에서 서로 별다른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국이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화웨이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는 바로 화웨이를 5G 세계 시장에서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초강력 카드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최근 IFA 2019 등에서 보여준 기술 등을 파악한 미국은 오히려 해당 기술들을 미국 IT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향보단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중국이 국가 정보망을 해킹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실제 5G 기술들과 장비들을 보여준 화웨이를 아예 세계에서 퇴출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는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10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중국에게 현재 굉장히 치명적인 금액입니다. 실제 미국 무선통신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 무선통신협회 가입 회사 중 약 30% 정도가 중국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화웨이와 이 ZTE 장비를 사용하는 30%의 회사를 아예 탈중국시키기 위한 예상 금액이 8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발의 법안은 10억 달러 수준이란 겁니다. 하나로 약 2,4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추가로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이렇게 되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중국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되는 상황에서 기존 4G 및 3G 통신망을 화웨이에서 타국가의 업체로 바꿈과 동시에 남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5G망을 조금씩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 화웨이의 5G 통신망이 사실상 미국에 현재 이젠 진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5G 통신 구축에 있어서는 고스란히 그 반사 이익이 한국의 삼성전자 5G 장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5G 네트워크 장비 부분에 있어서 현재 삼성의 점유율이 세계 1위인 상황인데, 오히려 미국의 이런 도움으로 삼성의 5G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5G 구축만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사실상 화웨이는 세계적 퇴출을 당하고 있죠. 또한 일본도 최근 화웨이의 메이트 30 시리즈를 NTT 도코모라는 통신업체가 매입하지 않아서 화웨이는 동아시아 선진국들의 판로를 현재 잃은 상황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현재 LG의 V 시리즈와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5G 스마트폰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죠. 최근 발표된 메이트 이 30 시리즈에 미국은 아예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외 매출이 40% 수준이나 되는 화웨이의 매출은 매출 급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글 서비스까지 불가능한데 메이트 30 시리즈 가격이 현재 발표된 게 최소 105만원에서 최대 160만원 수준까지 잡혀있는 상황이라 중국 내부 시장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제재로 일본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 문제 때문인데요. 소프트뱅크는 암홀딩스를 2016년 4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수를 했었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는 암코어텍스 기반의 설계를 사용할 수 없어 현재 급박하게 본인들의 설계팀을 꾸려서 다음 칩을 설계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6년 당시만 해도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 암코어텍스 시리즈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있었기에 매출적인 부분에서 암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더 커질 비메모리 시장을 기대하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미래의 가치에
투자를 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제재로 화웨이의 해외 매출이 기본적으로 40% 이상 떨어지게 생긴 상황이고, 앞으로 암코어텍스 시리즈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암홀딩스 또한 화웨이로부터 얻는 매출이 많은 상황에서 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이런 제재를 예상하지 못했고, 돈은 돈대로 주고 기업을 황당한 가격에 인수한 상황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소프트뱅크가 예상한 것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또한 일본 소프트뱅크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어 최근 비전 펀드 2차 투자금 조성 또한 먹구름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클로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코로나19 여파 등 영향으로 매장 3곳 영업을 종료한다. 유니클로는 청주 메가폴리스점, 김해 아이스퀘어점, 홈플러스 울산점 등 3개 점포를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폐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86개였던 전국 매장 수는 다음 달 171개로 줄어들 예정이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3개 점포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과 한일 관계 등 외부 요인 영향도 있고 온라인 비중이 커지는 유통업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채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2일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되면서 일본 기업 브랜드인 유니클로는 불매 운동 대상이 됐다. 불매 여파에 지난해 4개 매장이 문을 닫았다. 올해는 12개 매장이 폐점한 데 이어 이번에 3개 매장을 추가로 닫으면서 올해 15개 매장이 문을 닫게 됐다. 지난 2015년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했던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해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며 5년 만에 매출액이 1조 원을 하회했다. 유니클로 자매 브랜드 지유는 불매와 코로나19 충격에 국내 영업 중단까지 결정했다. 자동차 판매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하청 부품업체들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까지 요청하고 나섰다. 일본에서는 최근 자동차 부품 회사와 외식 업계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산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혼 DJ신문은 도요타가 엔진과 구동장치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의 공문을 보내 부품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부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특수钢 가격이 올 들어 톤당 7,000엔 정도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도요타는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하청업체들과 부품 가격을 조정한다. 정기 조정 기간 이외에 추가로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자동차 업황이 위축된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자 도요타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요타는 올해 자동차 판매량이 890만 대로 지난해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조 4,428억엔이었던 연결 영업이익은 80% 급감할 전망이다. 지난 5월 12일 2019 회계연도 실적 발표 당시 악교 도요타 자동차 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판매량 감소 폭이 크지만 어떻게든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요타가 가격 인하를 압박함에 따라 4만 곳에 달하는 도요타 하청업체는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본 제조업을 지탱하는 도요타 자동차마저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본 기업이 앞다퉈 인력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시장정보업체인 도쿄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희망퇴직을 실시한 상장기업은 41개사로 지난해 전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으로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일산 자동차는 2년 연속 거액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은 2020 회계연도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6,700억엔의 순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28일 발표했다. 2019년도에 6,712억엔의 순손실을 냈는데 금년도까지 2년 연속 거액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도에 3,191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암흑기가 이어지는 셈이다. 특히 금년도 영업 손실은 4,700억엔으로 창사 후 최대치가 될 것으로 닛산은 예상했다. 닛산은 올해 5월 2019년도 실적을 발표할 때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전망 발표를 보류했다가 이날 뒤늦게 예상치를 내놓았다. 닛산은 올해 2분기 2,856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혼게이제이 신문에 따르면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당사의 판매도 크게 저하했다.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등 매우 어려운 경영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앞서 닛산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공장을 폐쇄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접거나 재편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의 충격까지 겹쳐 닛산과 인피니티 브랜드가 올해 말 철수한다. 전 세계에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유망 후보군이 좁혀지는 가운데 이들 후보 물질의 글로벌 공급망에 합류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 세계에서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물질 원액을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바이오 업계에서는 백신 개발 성공 시 위탁 생산에 따른 수익성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국내 수급 체계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홍보라는 평가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와 아스트라제네카가 협력을 맺은 이 백신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임상 3상에 진입한 백신으로 오는 9월쯤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께 일반인에게 투여될 전망이다. 양자 간 협력 의향서에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협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국내 공급 노력 등 석자 간 협조 내용이 담겼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앞으로 이 백신이 허가를 받을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원액을 생산해 아스트라제네카에 공급한 뒤 다시 완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 유통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일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생산 백신 물량 중 일부가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기로 3자 간 문서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엔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보건복지부 석자가 참여했다.